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4,900원입니다. 24,900원의 비중은요? 30%입니다. 30%요.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눌림목이라고 생각된 자리에서 탔습니다. 네, 뭐 일단 시젠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이제 원형 바닥을 만들어내는 어떤 차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간 동안 이렇게 쭉 빠져 있어요, 그죠? 네. 장기간 동안 이렇게 쭉 빠지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면은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시 싹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원형 바닥, 약간 밥그릇처럼 생겼대갖고 국그릇 바닥이라고 국그릇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젠이라고 하는 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진단키트 하는데 얘가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코로나 전에도 영업이익과 매출이 조금 있긴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죠. 매출도 1,000억 정도 이렇게 내고 있다가 1조를 팔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팔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진단키트를 씁니까 하면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 뭐 네.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해도 굳이 이제 코로나라는 병을 우리가 엄청 무서워하진 않고 이제 약간 감기처럼 지나가는 병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진단키트를 사용하지도 않는 분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얘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던 것들과 영업이익이 냈던 것들과 뭐 이렇게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 계속 낼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또 하려고 하는 게 이 돈 번 걸로 새로운 병들에 대한 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투자 연구 개발 쪽으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번 돈이 그냥 쉽게 날아갈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이런 진단키트로 집에서 누구나 편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의 사업 성장과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까지 유리한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뭐 당장 코앞만 보고 있다면 조금 별로 좋은 투자처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비중이 지금 30%라서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해 사셨다고 하지만 여기가 바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려갔던 자리가 2만 원 이하 19,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가 19,000원까지 한번 갔다라는 것은 다시는 19,000원 안 간다는 말입니까? 또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올 수 있다는 네, 거죠. 당연히 19,000원까지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셨는데 장기로 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측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얘가 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뭐 하실 거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실 자금이 있으실까?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을 또 추가 매수를 더 한다고 친다면은 최소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야 되기 때문에 60%까지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으로 내 진짜 투자를 다른 종목 안 하고 그냥 이 한 종목에다가 내가 몰빵 그러니까 거의 올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과 확신은 있으신가가 이제 시청자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제 몫이 아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확신이 있다면 이 정도 비중이 상관없는데 만약 그 정도 확신은 없고 약간 내가 좀 그거는 조금 아리송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놔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여유도 생기게 될 거고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도 될 거고 장기로 가져갔을 때 조금 이렇게 후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매도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까지는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약수익이지만.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비중을 다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비중 안 줄여도 되고 난 여기에 100%까지 들어가도 괜찮고 100%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는 상담 안 받아도 될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할 거면은 이 비중을 가져가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선택을 해야 되죠? 제가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 시청자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고는 이제 거기에 달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다면은 한 3분의 1 내지 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15%에서 20% 정도 비중이 지금 들어가는 게 좋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2만 원에 내려온다면 저기서 이제 한 30%에서 한 40% 비중까지 이렇게 늘려내는 것이 나중을 생각한다면 좀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네. 해서 장기로 가져가신다면은 얘들은 다시 튀어오를 때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파동의 고점이 어딘지를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예상되는 파동의 고점은 3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만 원에 사서 35,000원에 팔아내면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언젠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원형 바닥이 뚫고 올라가면서 35,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파동을 먼저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 안에서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2만 원에 가깝게 계속 붙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